양대 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오늘이 더 많습니다만 코스피 그래도 플러스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파악하시나요? 오늘도 일부 종목군, 특히 시총이 큰 종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플러스권은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오늘 확실히 끌어가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군에서 플러스권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장인가 또 고민이 되죠.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들어봤고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모아왔습니다. 의견 도출해 보니 정태근 이사님 중립은 의료 AI단에서 보여지고요. 김동공 차장님은 사실 지난주에도 반도체 이외 쪽에서는 다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자 언급 주셨는데 여기에 변압기 쪽에 있어서는 긍정 의견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일주일간의 다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AI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점검하고 시장 이어가겠습니다. 긍정 의견 받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쭐게요. 일단은 그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와 함께 오랜만에 움직이죠. 순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린 카카오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매라기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이제 반응하는 그런 순환매라고 말씀드리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어떤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AI 관련돼 가지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성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협력을 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근데 이게 뭐 AI만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전력 설비도 같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AI,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동안 정말 호재에 이제 메말라 그 정말 목이 마른 상태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 있는데 지금 블랙록과 또 AI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MOU를 또 체결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AI도 이제 갈 법한데 안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AI는 로봇이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로봇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 손을 잡은 머스크가 이제 로봇 관련돼 가지고 휴머노드 로봇에 어떤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참 많이 쉬었잖아요. 참 많이 쉬었다가 결국 해외 이슈가 아닌 국내 이슈로 인해서 로봇이 8월 말부터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 그리고 지금은 또 4.5일째 또 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대감. 이게 결국 로봇제에 지금 호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도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오게 되면서 AI 스테이블코인이었던 대규모 어떤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이 철제로 6월달에 반응이 됐다가 좀 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후차적으로 써버린 AI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내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얘기,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쉽게도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이 부분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의 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는 섹터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AI 스테이블코인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섹터들은 물려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소외가 된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뭐 태양광 풍력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전에 문재인 정부만큼이었던 태양광인지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멘텀이 작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좀 소외가 됐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AI 쪽 같은 경우 어쨌든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다시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음 AI라든지 이런 AI 관련 종목들이, 그리고 한국 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제 주가
주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되고 로봇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나와주게 되면은 다시 투자 심리는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8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라 아무도 예상 못 했거든요. AI도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좀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기다리라라는 말은 네. 정확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일단은 결국 정부겠죠. 로봇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일단 응답을 해준 부분들이 네네. 있고, 근데 뭐 AI 쪽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회 쪽에서 기대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볼 땐 정부 쪽에서 기대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버린 AI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GPU 확보 사업을 이제 진행한 상황들이고 소버린 AI 국가대표 5인을 선정한 상황들이고 요렇게만 딱 돼 있다는 거죠. 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네. 얘기 나오게 되면서 기업들 투자가 진행된다? 그럼 그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역할, 네.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으로 그동안 좀 네네. 몰렸는데 오늘 다시 좀 나오죠, 매물이. 좀 실망감으로 읽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기서 진입 관점을 노리는 것은 아니에요? 카카오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이 좀 길게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짧게 보는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정말 답답하고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카카오의 차트를 늘려서 보시고 그리고 로봇의 사례를 참고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조정도 저는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제가 항상 2021년과 많이 이제 주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17만 3천 최고가였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아직도 위치가 많이 낮다고 예.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선도 2023년도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비교할 만한 업종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 많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더딜 뿐 네네. 방향은 맞다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방향은 맞는데 계속해서 가는 쪽이 있어서 저희 다른 쟁점에서 또 얘기 그러면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속도에 대한 부분보다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점검했던 저희 AI 소프트웨어단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입니다. 속도와 방향 모두 챙길 수 있다면 변압기인 걸까? 이 얘기 해봐야겠습니다. 김동공 차장님께서 반도체와 함께 변압기에서만큼은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그 블랙록 CEO와의 접견 이슈 이후에 확실히 뭔가 계속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 쪽,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더 만드는 쪽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립이 아닌 긍정 주고 있는 쪽에서 더 그 가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까지 오늘 좀 보여지죠. 결국엔 이 추세는 훼손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상승 궤도에 있다. 언제든지 탑승 가능하다의 의미일까요?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결국 AI 중심으로 네. 움직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하드웨어 쪽을 일단은 볼 수 있다라는 건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또 다른 AI주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나온 것들이 뭐 전력기기 그리고 그 전력에 대한 원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재 시장에 좋은 종목들은 사실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스토리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수급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9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7조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6조 1천억을 집중을 시켰고요. 그리고 1천억 이상 매수를 했었던 종목들 개수를 코스피 내에서 찾아보면 1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많은 종목들을 가져가고 있지 않은 건 거죠. 실제로 오늘 시장 전일 시장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고 그 제한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도 제한적이라는 건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들이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곳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천억 이상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15개 중에 하나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전력기기 변압기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소위 얘기한 땔감들, 그러니까 재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의 이제 업무 협약에 관련된 이슈인 거죠. 기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번에 오픈AI가 최소 10기가와트 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10기가와트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원전 얘기할 때 이제 APR 1400,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을 이야기를 하죠. 그거 한 기가 대략적으로 1.4기가와트 정도 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오픈AI가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원전 7개 분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의 이제 전력 용량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한 5기가에서 한 6기가와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름 피크 시즌이 된다라고 하면은 10기가와트까지 일단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 하나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여름에 쓰고 있는 전력 용량 그리고 원전 7개의 분량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는 건가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9월 달에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투자 내용들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제 9월 11일 날에 오픈AI와 오라클이 이제 3천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일단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4.5기가와트 용량이 필요하다 그랬고 1월 달에도 일단 좀 나왔던 이야기도 메타에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것들 살펴보면 루이지나의 데이터 센터인데 이것도 5기가와트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서울의 평시 전력들 수준 정도의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AI에서의 흐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중 한 부류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하나 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또 변압기 전력기기일 거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현재 제한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안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온 각도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는 뭐 테크니컬한 전략들 정도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봐볼게요. 일단 반도체 기준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DDR4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DDR4 가격들을 세보면 결국 HBM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D램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생산 라인들이 좀 제한이 되는 상태들이니까 이것들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DDR4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범용 레거시 반도체들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딜 거냐? 그럼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다음은 어딜 거냐면 하이닉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들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전, 3개월 정도 전의 시장들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HBM이란 것에 메모리되어 있었던 시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범용 레거시 반도체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회복이 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같이 겹쳐지는 상태라고 하면은 주가의 흐름들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정고점까지 아직 남아있다라는 관점들 계산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태들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들에서는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다만 그 달리는 말이 그냥 계속 뛰고 있을 때 전력 제조하고 있을 때는 올라타다가 잘못하면 다치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약간 지쳐서 물 먹고 있을 때 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테크니컬한 전략들 그런 것들 정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어갈 때 오히려 그럴 때 기술적으로 이용하자 의견 주셨고 그렇다면 효성중공업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 너무 완벽하게 보여집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지금 또한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네요. 제가 주로 드리던 이야기들 중 하나가 주도 주식이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고요. 올라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쭉 갖고 가는 것들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9월 초에 주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아주 넉넉하게 우리에게 여유 있는 평단을 주고 있죠. 흐름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축하드리면서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원전을 좀 살펴볼게요. 주도 섹터가 안 바뀔 수 있다면 오히려 주도 섹터가 추가되는 거라면 기존의 주도 섹터라고 불리는 조방원에 있어서의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희 원전 이야기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자, 스웨덴 신규 원전 소식, 중국도 원전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미국, 영국 원전 투자 협력 소식, AI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데이터 센터 10기가와트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전 10기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 다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김동공 차장님께 연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중립이에요, 아직?
아직 중립이다라고 좀 얘기를 예. 드려보고 싶고요. 저 사실 이제 그동안 저를 조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전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아요. 긍정적인 관점들을 예.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진입 타이밍을 언제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중립 의견들을 일단 좀 드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워낙 이제 쏠림 현상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집중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조정이 나온다거나 할 때가 그때에서 이제 어딘가 튀어오를까, 이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후보군들로 저 나름대로 최선두권에 갖고 있는 것들이 원전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들에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시점들에서는 약간 좀 중립이다라는 의견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때가 언제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로 얘기 한번 나눠서 타이밍 잡아볼게요. 현재 구간은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포지션을 잡지 않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꾸준히 그러면 일단은 지켜보는 구간인 거예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언제 시장의 트렌드가 변할지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예. 그럼 시장의 선택이 받는 시기가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만약 여기에서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만 올라온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신고가 근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고가 랠리로 기간 조정 거치고 올라갈 수 있는 틈들이 나오겠죠. 저는 그런 시점들이 지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시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금 지난한 박스 과정을 돌파시킬 때가 그때가 자금을 갖다 붙일 수 있는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 때다. 네,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도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 눕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와 비슷한 과정들이 나타날 네.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만든 박스입니까? 6월 말부터 만든 박스입니다. 지금 이제 9월 말 돼가고 있죠. 그러면 한계 분기를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가고 있는데 에너지 응축의 기간으로 볼까요? 오히려 돌파 시점을 더 포지션 강화하는 때로 저희는 삼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우리 비만이랑 같이 연결해서 볼 건데요. 긍정과 중립으로 나눠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또 갈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세 회장님, 이슈가 너무 좋고 하반기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그닥입니다. 알테오젠이 힘을 네. 좀 못 내서 그럴까요? UBS 쪽에서 SC에 대한 전환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장이 너무 네네. 과하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전과 비슷한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뷰로 또 리포트를 발간했더라고요. 그러게요. 간간히 태클을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또 UBS가. 네네. UBS가 반도체 쪽으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던데 바이오 쪽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쪽은. 네, 그 사람이 우스갯소리였고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은 예. 제가 그동안도 이제 셀트리온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린 얘기가 있거든요. 셀트리온은 지금 CDMO라든지 바이오시밀로 관련돼 가지고 주가는 전혀 못 간다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완성이 돼야 주가가 간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요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제 하반기를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그때 당시에 24만 천 원까지 단기간에 이제 거의 이게 몇 퍼센트라고 봐야 되죠? 한 60%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사평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제가 바이오 맛집이라는 표현까지 하게 되면 그때 바이오가 정말 좋았었는데 그때도 셀트리온 못 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셀트리온 제약을 정말 셀트리온이 서승인 회장이 원하는 대로 흡수를 하고 그러면서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제 IPO 진행하는 그런 이슈가 나와줘야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주가가 저는 간다라고 봐요. 그 전까지는 아마 글쎄요. 아직까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 외에 정말 폭발적인 어떤 폭탄 같은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보다는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알보리의 이쪽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오늘 살짝 이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테이전도 이싱알테에서 소개를 드렸을 때 9월달 이제 미국 FDA 승인 얘기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일시적 같은 세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약세를 보이지만 정말 이후에 뭐 이휘 주촉이 됐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주가가 안 움직일까요?
종목도 움직일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극찬티가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이제 CLS에는 지금 이제 58만 얘기하고 그죠. UBS는 반대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따라갈까 보면은 일단은 CLS 쪽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4분기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마일스톤이 또 적극 유입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또 실적 가이던스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술 이전과 그리고 실적이 동시에 발생되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이오 분위기. 제가 작년 10월 때 오히려 안 좋게 말씀했다가 바이오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제가 알테오전을 좀 좋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 속에서 어쨌든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이슈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이 어제 상한가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증거사 리포트 찾아보게 되면은 바이오 이제 일정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사 정도 이제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ABA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래바디 T 관련돼 가지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스마트 대포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024년 10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14개월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되게 되면은 스마트 대포에 대한 평가 결과가 1랴1리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인벤티지 랩처럼 수정 계약이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보르노에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VRN11에 대한 일상에 대한 어떤 중간 결과 발표도 예정이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예정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D&D 파마텍이라든지 알테오전처럼 뉴스가 먼저 나온 것들이 아니라 다음을 노린다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제약바이오단에서는 탑픽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었던 종목군에서 기회를 네네. 노려볼 수 있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면 알테오젠 언급 주셨는데 지금은 비중 확대도 가능한 자리예요? 네네, 저는 비중 확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바이오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매수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알테오전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또 이제 코오롱 티슈진하고 네. DX, VX도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임상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D 파마텍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 좀 김동욱 사장님과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비만을 중립으로 주셨는데요. 여전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의 중립이신지도 궁금하고 금리 인하는 우리가 일단 확정 지은 상황에서 모멘텀이 워낙 지금 비대하게 D&D 파마텍이 어제 또 쏘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차익이 있네요. 사실 저의 그 전반적인 뷰가 지난주까지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은 괜찮을 것 네. 같다 정도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립으로밖에 못 드렸던 이유가 비만이 너무 세게 올라왔어요. 어제 강해서, 화이자, 메세라 인수되는 것들 때문에 그럼 여기 이 구간들 내에서 이제 계속된 긍정의 스탠스를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들에서 가져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에서는 저 나름대로 조금 물음표가 좀 띄우게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 좀 중립 의견들로 일단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아까 외국인 수급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는 이제 뭐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뭐 전력기기 그리고 방산주들 쪽이 조금 쏠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코스닥으로 바꿔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주들이 좀 상당 부분에 많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에는 시총 상위주들의 바이오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상태들이긴 한데 결국 현재 시장의 거래소에서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지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제가 오늘 또 같은 얘기를 계속 좀 드리게 되는데 현재 시장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반도체라는 것들이 명확히 좀 나온 상태인데 여기가 다른 데로 좀
뭐 좀 흘려주는 이제 다른 쪽에서 기회를 좀 주고 있는 상태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단기 시장에서 반도체가 너무나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쪽들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중립 의견 드리는 거고 다른 쪽에서 이제 좀 기회가 나오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유입이 되거나 혹은 반도체 쪽에서의 조정이 살짝 나와야지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조금 다른 업종들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한미약품도 일단 좀 올라오고 있고 D&D 파마텍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제품 출시가 좀 가시화 쪽으로 가까워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좀 그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메세라였는데 이제는 화이자의 자회사 메세라가 되는 구조가 돼버렸죠. 그렇다면 자금동원령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제품이 정상 출시되었을 경우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캐파들 그러니까 금액들 자체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태들로 갈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워낙 반도체 집중적인 시장들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중립 의견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규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쪽에 비중을 싣는 게 더 맞다. 조정 나오면 일단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반도체. 반도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나 이런 비만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걸로 따지면 사실 반도체가 더 많이 그쵸. 오르기는 했죠. 신선도? 그러니까 주도주 구간들로 시장에서 확실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을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다른 쪽들은 사실상 오른다고 해도 엄청 강하다는 생각들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 중에서 뭔가 하나가 그 뒤를 잇는 그러니까 후발주자 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중들을 실어야 돼. 두 번째로 실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확실히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쪽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 비중을 어쨌든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섹터 단위에서 우선순위가 지금 좀 나눠져 있네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 넘어가서요. 남북 경협 보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정태근 이사님, 일단 어제 오늘 올라와서요. 눈길 줘도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것도 후보군이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일단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제시했던 그런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 그 대북 이슈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문제인 거지 시간이 문제인 거지 그쪽은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트럼프 1기 때 이제 트럼프가 대북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쪽 말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푸틴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이 문제 너무 이렇게 여기가 너무 이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그쪽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동북아 쪽으로 좀 소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여기가 마무리되게 되면 언제든지 동북아 쪽으로 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우리는 뭐 프렌드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김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남북경협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대 말씀드린 대로 후보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활용도는 뭐 여러분이 그 시기를 잡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탑픽으로 저희는 넘어갑니다. 오늘 IT캠으로 챙겨와 주셨고요. 이슈가 또 있는 종목이죠? 네. 네, 맞습니다. IT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개월 전부터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CDMO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에서 적대국가 공동 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원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상원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개정안이 그러니까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또 이제 논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CDMO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SK팜테코가 CDMO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회사가 SK바이오텍 있고 그 SK바이오텍 쪽으로 IT캠이 또 원료의약품을 그러니까 의약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올라가니까 단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까. 오늘 단기로 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정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캠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김동공 차장님께서는 GKL 지금도 괜찮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네. 종목이긴 했는데요. 이슈가 하나 나올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9월 29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될 거죠. 그렇다면 카지노 쪽으로도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애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떼내고 본다고 하더라도 GKL 기준으로 1월에서 8월 달 동안의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증가돼 있습니다. 근데 9월 29일 이후로 요 이슈가 다시 붙는다라고 하면은 이 50%라는 숫자는 또 더 높아져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거기는 이슈들이 한번 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KL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자리를 지키는 구간이라면 매수 또한 가능해 보인다.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잘 챙겨가시죠. 양대 시장 혼조 보이는 속에서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후장 전략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